부작용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는 소리 치료입니다. 이명이 있는 경우에 많은 환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조용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기 전에 이명 소리 때문에 잠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말소리가 아닌 뭐 어떤 음악을 조그맣게 틀어놓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장치 같은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명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물론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뭐 일주일, 한 달 치료를 해서 이명을 완전히 싹 없애는 거를 굉장히 바라십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의사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단은 이명이 있으면 이명의 크기를 어쨌든 줄여 나간다 하는 목표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이명 설문에서 평가를 했듯이 이명으로 인한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고통과 장애를 일단 줄여 나간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 소리 치료가 있겠고, 또 이제 상담 치료로서는 인지행동 치료와 이명 재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 신경 조절 치료,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뇌나 뇌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이 뇌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장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기전은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조절하거나 이명의 원인이 된 달팽이관 내의 반응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항불안제나 항글루타메이트 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항불안제인데요. 다이아제팜이나 알프라졸란과 같은 우리가 그냥 신경 안정제로 부르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 아까 이명의 원인이 청각 시스템이 과흥분돼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를 느끼는,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흥분된 청각 세포를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항불안제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경 안정제 계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각 시스템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 전반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인지 기능의 어떤 저하라든가 졸림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이런 이명도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약물들을 계속 증량을 해야 되고, 또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이명이나 여러 가지 불면과 같은 증상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주 심할 때 단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되게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팽이관의 어떤 변화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약물들이 이제 기넥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은행잎 추출물, 혈관 확장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비인후과에서 또 이명이나 난청 있을 때 사용을 하지만, 특히 이명에서는 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여러 약물들을 조합하거나 또 인지행동 치료나 신경 조절 치료 등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작용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는 소리 치료입니다. 이명이 있는 경우에 많은 환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조용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큰 소리, 달팽이관에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어떤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장시간 쓰거나 큰 소리를 듣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명이 일단 발생한다면 너무 조용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명을 잘 느끼게 되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기 전에 이명 소리 때문에 잠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말소리가 아닌 어떤 음악을 조그맣게 틀어놓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물 흘러내려가는 소리를 하는
그런 뭐 장치 같은 소리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보청기에 어떤 소음 발생기 기능이 탑재된 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난청이 없는 경우에도 낮에 이제 좀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런 보청기 모양으로 된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스마트폰 그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쭉 보시면 이런 난청이라든가 특히 이명이 있는 경우 소리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외국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이어버즈를 이용하면은 이런 소리 치료를 직접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루 6시간 이상 조용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제 이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명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치료의 일종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명 환자분들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것은 이명에 대한 소리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한 어떤 잘못된 믿음,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잘못된 믿음과 인지 왜곡을 체계적으로 고치고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교정과 이완요법, 청각재활들로 구성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담 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상인들은 귀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일이 아닐 거야. 뇌질환과는 관계가 없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나더라도 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THI 점수, 이명 장애 척도가 굉장히 높은 이명 환자분들은 똑같이 소리가 나더라도 머리에 큰 병이 있는 것 같고 방치하면 이게 귀가 더 안 들리게 되고 대화도 못하게 되고 치매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 걱정과 짜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감정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고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지행동 치료는 이미 유럽 가이드라인이나 또 미국에서 발견된 이런 코크란 라이브러리 가이드라인에서 이명의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많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프로그램도 아직 잘 안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주간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대면 상담을 하고 환자분들은 집에 가실 때 이제 교육 자료하고 생각 기록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직접 수행하고 일주일 뒤에 또 오시고 하는 거를 이제 4주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전에는 그 이명 점수가 한 40점대였습니다. 분들이 4주 치료를 했을 때 이명 점수가 20점으로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이제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치료 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이명 낫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 5점대였던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료 후에는 2점대로,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도 거의 6점에 가까운 점수가 3점으로 거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회 논문을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치료했던 몇 분 증례를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여성 62세 환자였고 2년 전부터 발생했던 이명이 악화됐는데요. 청력은 고주파 쪽에 약간 난청이 있는 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명 증상 설문지에 보시면 거의 모든 항목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6점이면 사실은 이명으로 오는 분들이 보통 한 40점대 정도인데 80점이니까 2배가 넘는 굉장히 심한 환자분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이명 때문에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 치료할 수 없다. 점점 나빠진다. 귀가 안 들린다. 이런 거 치매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게 다가 아주 맞다. 였습니다. 강하게 답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모두 10점, 8.5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결국 이제 4주간 치료를 하고 5회차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명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도 일부 맞다. 그다음에 반대쪽 귀가 안 들리게 될 것이다는 일부 틀리다. 또 치매가 생길 것 같다는 일부 틀리다. 이런 그 인지 왜곡이 잘못된 믿음이 상당히 교정이 됐고 부정적인 생각, 걱정도 10점 만점에 3점으로 또 부정적인 감정도 10점 만점에 3점으로 매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 이명 설문지도 처음에는 86점이었던 것이 54점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54점도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86점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이 4주 만에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도 역시 여성 60세 환자였고 이분은 오른쪽에 약간의 이제 저주파 쪽 난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도 오른쪽에 있었고 이명 설문지도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생각 기록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생각 기록지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줄 일기 같은 건데요. 이명이 들리는 상황과 이런 뭐 기분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거를 이제 바꾸어 보는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생각을 좋게 하면 잊고 지낼 수 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이명이 거의 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셨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0점이었던 점수가 거의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아니다. 바뀌었습니다. 2점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느낀 게 사람이란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냥 이명을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면 결국 우리 몸도 거기에 반응해서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48세 여성 환자분이었고 청력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이명 점수가 28점이었습니다. 점수 자체가 높지 않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고서 거의 0점 전 항목에서 하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물론 이제 이 치료가 뭐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